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줄 양 대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 영상은 항상 첫 번째로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당연히 수익이겠죠. 우리가 수익을 크게 보고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결국 이 상승과 하락에 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시장에 대한 흐름들이고, 그래서 제 영상의 항상 시작은 이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고 이 시장에 맞는 이런 코인들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또 많은 수익을 전달 드릴 거니까 저희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또 관리를 해드리면서 저희 정보방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영상 고정 댓글란에 이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자,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코인들, 그리고 그 코인들에 대한 정보들까지도 여러분들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정보방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첫 영상부터 해서 지금 이 시기가 알트코인들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급등할 알트장이 현재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먼저 추천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코인들을 노려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현재 레이어 1에 해당되는 이런 코인들은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2024년도를 빛낸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솔라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 솔라나 관련 생태계 코인들이 되게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업비트라는 거래소를 통해서 많이 거래를 하게 되죠. 이런 업비트나 바이낸스, 빗썸과 같은 거래소는 바로 CEX라고 하는 중앙화 거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 안에 하나의 온체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 온체인 안에서 거래되는 거래소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업비트 안에 있는 유니스왑을 우리가 이런 DEX, 덱스 거래소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솔라나 생태계가 많이 부각을 받고 상승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이 솔라나 생태계 안에 있는 덱스, 결국에는 유니스왑이 아닌 레이디움이 정말 300%, 350%까지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기에는 솔라나가 강세를 보여줬던 부분들이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뭐냐면 솔라나 이더리움 페어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말을 해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BTC KRW 페어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업비트에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석대로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정석대로 보면 스왑을 한다, 바꾼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우리가 기존에 원화를 들고 있고 원화를 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바꾼 거예요. 앞으로 원화가 강세인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더 강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산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화와 비트코인을 바꾼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걸 전제하로, 자, 어려우실 겁니다. 어려우시더라도 하셔야 돼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저보다 당연히 연세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쵸? 돈 버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결국에는 어느 유튜버를 봐도 이렇게 설명해주는 유튜브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일단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레이어 1 비트코인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쵸? 시장 올라가면. 그러면 레이어 1 중에서도 이제 솔라나, 에이다, 이제 리플도 해당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 수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다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현재 어떻게 보면 2024년도에는 솔라나가 우위에 있었다라면 현재 2025년도에는 이더리움이 더 강세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솔라나, 현재 ETH, 이더리움 페어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더리움을 가지고 솔라나를 산다는 것은 이더리움보다 상대적으로 솔라나가 강세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2024년도에 솔라나가 진짜 많이 올랐었죠. 그렇다 보니까 현물 매수세가 꾸준히 늘어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쵸? 그리고 반대로 지금 같은 상황은 어떨까요? 쭉쭉 떨어지죠?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는요,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약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오전에 약세를 보여줬었죠?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경험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암호화폐 시장은요, 미국 주도하에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의 등락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그날의 시장 방향은 저녁이나 이르면 오후에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할 게 아니라 오후나 저녁 정도까지 보고 나서 우리가 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2025년도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강세인 시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정책에 대한 변화죠. 자, 예를 들어서 2021년도 팬데믹 시기에 자, 부동산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갔던 주요 이유가 정말 많은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공시가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면 자, 은행에서 실사를 나가서 공시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근데 공시 가격이 실매매 가격의 한 60% 그 이하로 좀 떨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높이게 됐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좀 더 많이 높였었고 실매매가만큼 거의 비슷하게 높이다 보니까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또 이제 집을 사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대출을 완화하게 되면서 시장에 아주 호황기를 찾아와 줍니다. 그러면서 건설업도 좋아지게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정책이라는 것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커지게 되는 거고 이 트럼프가 등장하게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개정안이 이렇게 통과가 되게 된다면 지금 상원을 통과하게 되었죠. 그리고 대략 예정된 날짜는 8월입니다. 트럼프가 사인하기까지가.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을 현실에서도 우리가 쓸 수 있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뭐 테더라든지 뭐 서클이라든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 점유율이 거의 둘이 합쳐서 거의 100%입니다. 99%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현재 시가총액이 100억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거보다 엄청 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면 이게 1000억이 될 수도 있고요. 1조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이게 왜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냐면 이 서클이나 테더 자 우리가 흔히 돈이 필요하면 어디 가죠? 은행을 갑니다. 그렇죠? 이 은행을 가면 창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대출, 뭐 예금 적금 뭐 보통은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테더를 쓰게 되고 서클을 쓰게 되면 우리가 일단 단면적인 부분들로만 봤을 때 이거를 은행에서 취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은행의 고객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 돈을 쓰게 된다면 테더나 서클을 쓰게 된다면 자 이게 어디로 가요? 자 디파이 자 온체인 안에서 블록체인 안에서 대출을 해주는 곳으로 찾아가겠죠. 그러면 가장 수혜인 곳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게 은행이에요. 그러면 이 테더나 서클을 가지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에이브예요. 자 그리고 예금 적금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대표적으로 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팬들과 에이브 보게 되면 고래들 매집량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코인이 현재 꾸준히 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는 뭘 매수해야 돼요? 에이브나 팬들을 매수를 해야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코인들이 100% 이상씩은 다 올랐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시작한 건 처음이지만 기존에 저랑 몇 년씩 해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미 그분들은 보시다시피 팬들이랑 수위는 이제 얼마 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일부 매도를 했지만 에이브나 팬들은 또 저희가 계속해서 담아왔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로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고 근데 이미 이런 코인들은 또 많이 올랐어요. 물론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겠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은행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에이브나 팬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유니스왑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 APR이라고 해서 이자입니다. 이 이자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유동성 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니스왑도 어떻게 보면 예적금 상품이라 볼 수 있겠지만 이건 하나의 파생 상품으로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팬들이랑은 조금 달라요. 하지만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면 지갑이라는 걸 쓰게 되죠. 이 지갑을 쓰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물이 없기 때문에 실물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삼성페이라든지 분명히 이런 것들도 만들 거예요. 블록체인 지갑을 분명히 만들 건데 그 지갑을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온체인 시장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온체인 안에서 이렇게 덱스라는 거래소가 있고 예치도 해주게 되고 이자도 주는 유니스왑이 결국에는 두 번째로 이어서 이렇게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유니스왑을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담아놔야겠죠. 이해가시나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서 단순하게 자 이거 매수하세요, 저거 매수하세요 이런 말은 많아요. 근데 이런 제대로 된 설명 자체가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진실성 있게 다가가고 여러분들께 투자로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언제 올라갈까? 근데 이미 저희 이제 기존의 정보방에서는 바닥부터 들어갔다 보니까 솔직히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얼마예요? 유니스왑 어제 또 오늘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조정이 나오게 되면 한 15%에서 17%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이 정도는 우리가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1차에서 2차 매수가까지 나눠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매수 가격은 자 8,800원 이하로 1차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자 정보방은 여러분들 뭐 따로 말씀을 안 해주셔도 되지만 댓글 고정 댓글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그럼 제가 다시 잡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유니스왑의 고리 단가를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지금 이 에이브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시면 자, 이 에이브의 단가 구간이 어디냐? 자, 수평선 그리고 꿈틀거리는 빨간 선의 교차 지점의 봉의 시가 구간 여기가 바로 에이브의 단가예요.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자, 유니스왑을 볼까요? 자, 유니스왑은 보시다시피 단가와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바로바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혹시나 늦게 보시거나 놓치신 분들은 정보방에 바로바로 들어오시는 걸 권유해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수평선과 이 꿈틀거리는 빨간 선의 교차 지점의 시가 구간들 딱 여기 1번 위치가 고래 매수 단가입니다. 이 고래 매수 단가를 우리가 업비트에서 찾아보게 되면 대략 8,300원 구간들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가 고래 단가 구간이에요. 자, 이 고래 단가 구간을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본격적인 시세가 주기 전에 이 고래들의 단가 구간들을 이렇게 돌파하지 못합니다. 물량을 매집을 할 때는 이렇게 내려가면서 물량을 매집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거는 유료 자료이고요.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내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결제하고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들은 차라리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와 있는 지표들을 쓰면 좋긴 한데 문제는 이 지표들을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에이지 컨슘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뭘까요? 자, MVL 레이티오가 뭘까요? 자, 이런 것들 다 공부하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우리가 한 몇 년간 써봐야 그제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사실 이걸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50만원 가치를 지녔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자 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검은색 바가 뭐냐면 지갑과 지갑, 쉽게 말해서 온체인. 자, 우리가 아까 지갑 쓴다고 했잖아요. 지갑을 쓰게 되면 온체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온체인 데이터, 온체인 지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갑과 지갑 간의 대량 물량 이동, 바닥에서 터지게 되면 뭐다? 바닥에서 터지면 바로 이제 대량 매집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있다. 그러면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고 고래들이 손실 중에 있다. 그러다가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구간 안에서 보게 된다면 이 구간을 넘어가고 나서부터 크게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과거 업비트에 상장되기 직전에 유니스왑에 대한 흐름들이에요. 자, 업비트에 상장될 때가 2024년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업비트 안에 지갑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업비트 안에 지갑이 있긴 있었지만 비트코인으로 거래되는 BTC 페어에 있는 유니스왑이었단 말이죠.
자, 기존에 업비트 안에 지갑이 있긴 했지만 이 지갑을 이용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업비트에 상장되면서 지갑이 하나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업비트 핫 월렛이라고 하는 업비트 안에 쓰는 이런 지갑들,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되면서 이렇게 바가 형성이 된 부분들이고, 추가적으로 이 당시에 보게 되면 결국에는 하방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돌파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급등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유니스업만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최근에 가장 많이 움직였던 코인이 뭔가요? 바로 페페였죠. 자, 페페도 보시게 되시면 이 빨간 선 구간들을 돌파한 순간부터 상승세가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작게 움직이긴 했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이 당시에 대략 한 40%, 50%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여기예요. 이때만 해도 40, 50% 정도 움직였었어요. 그쵸? 그리고 최근에도 보시게 되시면 고래 단가를 이렇게 돌파하기 전에 어떻게 되나요? 매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선의 시가 구간 1번 위치가 고래 단가예요. 그쵸? 돌파한 순간부터 상승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이런 거 잘 안 보여줍니다. 자,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방에 들어오시는 걸 권유해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유니스왑도 이제서야 넘어가기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이 고래 단가인 8,300원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겠지만 이 구간이 바로바로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시장의 자금의 흐름들을 봤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가장 많이 쏠리지만 현재 보시면 어떤가요? 이더리움과 이외에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로 자금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LDO 보이신가요? 리도다오라고 해서 이렇게 리퀴드 스테이킹, 이더리움의 짧은 유동성 스테이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예금을 6개월짜리 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니스왑, 덱스 거래소, 그쵸? 시바이누, 이것도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밈코인이죠. 지금 전반적으로 자금들이 이미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조금 조정 나오는 타이밍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8,8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지만, 현재 만약에 떨어지지 않을 경우는 제가 다시 잡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마찬가지로 시바이누는 이제 민코인 자체가 이 순환매를 돌게 되면서 가장 마지막에 움직일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탄력 있게 한 100%, 200%씩 움직이니까 이런 것들도 미리서 담아 놓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유니스왑은 8,800원, 시바이누는 0.021원 이렇게 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다음으로 성장세가 뚜렷한 코인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시장 안에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보시면 이런 업비트, 이런 거래소들이 CEX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파이, 아까 에이브 이런 것들이 다 디파이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자금들이 다 디파이로 많이 쏠리고 있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슈. 자, 이건 뭐죠? 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코인이에요. 지금 업비트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성장성이 두드러진 이런 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빗썸에 있는 에테나 코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 보시면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에테나가 왜 앞으로 유망하고 더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냐면 이제 수익형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만 있어도 연 4%, 5%씩 이렇게 주는 이런 이자 상품 같은 게 있습니다. 예치 상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지금 미국 채권을 가지고 보증 삼아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USDE. 자, 그래서 에테나에서 발행한 코인은 바로 USDE입니다. 에테나의 $2의 USD. 그래서 지금 이 점유율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개정안에 대한 이슈 때문에 큰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으로 에테나. 지금 현재까지 3개 추천드렸죠? 시바이누, 유니스왑, 에테나 다 수익 코인들입니다. 시바이누는 어차피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에테나는 자 538원 이하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좀 지루하고 좀 이상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추후에 급등하는 시기 한번 보시면요, 아, 이 사람 말이 정말 맞았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이 움직이면 뭐가 움직일까요? 자,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 자, 아비트럼이 움직이게 됩니다. 아비트럼이 왜 움직일까요? 이더리움도 레이어 1이죠. 근데 이더리움 활동량이 높아지게 된다면 가스비도 증가하게 되고, 쉽게 말해서 수수료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이용 처리가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진 못해요. 왜냐하면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예를 들어서 지갑에서 지갑으로 돈을 이동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은행 어플만 쓰면 0.1초 만에 이동이 됩니다.
그쵸? 지문 인증하면 끝이에요. 그쵸? 근데 이더리움을 이용하면 30분이든 40분이든 얼마나 시간이 더 오래 걸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전송 속도, 스피드, 그리고 확장성, 그리고 수수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렇게 또 이용자들한테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레이어 1이 아니라 레이어 2입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이게 삼성전자라고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A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제품 안에 들어가는 재료와 소재, 장비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서 다 만드는 건 아니죠. 다 수주를 받아오거나 아니면 하청업체한테 수주를 내립니다. 그쵸?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이 바쁘면 이용자들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니까 이 일거리를 누구한테 줘요? 아비트럼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트럼이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일단은 아비트럼은 현재 가격 충분히 매수 가능합니다. 자, 지금 유니사 8,800원, 아비트럼, 시바이누, 에테나까지 4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뭘 봐야 될까요? 자, 그런데 일단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 지금 시장은 상방도 아니고 하방도 아닌 그런 시장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28일에는 뭐가 있나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2년물, 5년물짜리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시장이 조정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20년물짜리 국채 입찰 수요가 완전히 부진을 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을 하면 내가 20년 후에 100만 원을 일단 지금 미국한테 빌려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20년짜리 만기 상품에 대한 이자율이 30%라고 예정을 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20년 후에 결국에는 내가 이걸 묵혀뒀다가 20년 후에 30%를 더해서 130만 원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20년 후에 과연 미국이 살아있을까? 이런 거예요. 20년 후에도 미국이 건재할까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지금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내가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걱정이 되겠죠. 신용등급도 하락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수요 부진이 나타난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떨어졌는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2년물, 5년물짜리예요. 이건 단기죠. 2년, 5년이면 단기입니다. 앞으로 2년 후에, 5년 후에 미국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기서 수요 부진 나오면 시장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수요 부진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런 이슈가 있고, 어떻게 보면 20년물짜리 수요 부진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 리스크, 위험하다라는 이런 심리가 있고, 더불어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실적은 워낙 또 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기대 심리가 현재 시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을 해서 위험과 기대가 공존한다, 상승도 하락도 아닌 횡보다. 이해 가시나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승과 하락도 아닌 그런 시장에서는 이슈가 있는 코인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28일에 엔비디아 이슈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간접적으로 AI 관련해서 AI 에이전트와 관련된 코인이 바로 버추어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카이토는 뭐가 있나요? 카이토는 이제 에어드롭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보통은 신규 상장 코인들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락업, 물량이 풀릴 물량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장기 보유자들한테 물량을 계속해서 가져가게끔 만들려면 장기 보유자한테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가 100만 개를 지금 들고 있는데 100만 개 유지하면 내가 여기다가 에어드롭해서 20만 개를 공짜로 더 줄게. 그러면 장기 보유자들은 더 들고 가겠죠. 자, 그리고 언제까지만 들고 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 물량, 현재 유통되는 유통 물량 역시나 마찬가지로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카이토랑 버추어 프로토콜 봐야 되는데 이미 이것들은 추천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서 제가 일단은 추가적으로 오를 만한 코인들이 있으면 추천을 드릴 거예요. 자, 다시 종합해보자면 지금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런 두 코인을 지금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현재 위치에서는 이런 바닥에 있는 코인들을 매수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시장이 상방도 아닌 하방도 아닌 횡보하는 흐름들에서는 이슈 있는 코인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움직이는 거다. 하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순환에 돌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움직이고 수혜되는 이런 코인들을 잡으시는 게 더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중간에 올라가다가 빨리 팔고 싶죠? 왜? 앞이 안 보이니까. 그쵸? 앞으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급등하고 있는데 내일 조정 나오고 떨어지면
또 수익이 아까우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쵸? 방 안에서 불 끄고 있는 암흑과 같은 방 안에 혼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있는 거고요. 언제까지 움직일까요? 그거는 제가 들어오신 분들 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간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것만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선행 지표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보방에 남겨주신 분들 이렇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고정 댓글란에 링크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크게 급등할 코인들을 추천을 드렸고, 이 코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관리 잘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로 성장할 수 있게 도움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